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프리랜서 소셜 살롱 네 번째 살롱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살롱은 소니코리아와의 콜라보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오늘 강연의 사회를 맡은 소니코리아 프로마케팅팀 김경민 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소니코리아에서 영상 제작 전문가분들을 이렇게 직접 가까이에서 뵙기 위해서 특별히 크몽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크몽 전문가이신 피버즈 신재호 작가와 함께 소니카메라로 어떻게 하면 영상을 잘 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크몽에서 판매를 잘하기 위한 꿀팁 등을 다양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강연은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30분 정도 Q&A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많이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연자 피버즈 신재호 전문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재호고요. 영상제작사 피버즈를 운영하고 있고 크몽에서 전문가로 활동한 지 이제 3년 정도 됐습니다.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는 알파7S, S3 말고 S1세대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써오고 있고요.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 M3도 쓰고 있고 이제 S3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에서는 뭐 대한신부전학회, 외교부, 뭐 H자동차, 뭐 프랑스 S제약회사, 뭐 C광학기기 회사, 뭐 S카메라 수입사, Y음악기기, 뭐 G백화점, 뭐 H제약회사, 뭐 T스타트업 등 다양한 영상 제작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저는 사실 경희대학교 연극영화과 영화연출 전공을 졸업을 했고 네. 이제 지금 회사를 하기 전에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문화처에서 PD로 일을 했었고요. 와우.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전문제작팀으로 근무를 했고 네. 여러분들 뭐 많이 보시죠. 넷플릭스에서 이제 드라마 센스8 그 시즌2 한국 프로덕션 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런 데는 어떻게 들어가세요? 인맥이죠. 사실 인맥. 인맥도 있고 이제 뭐 좀 이렇게 이런 쪽에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제 그 PA라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제작팀 이런 막내 일을 했습니다. 막내?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사로도 저는 활동을 하고 있어서 지금 강사로 활동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갤러리아 백화점, 삼성전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YBM 커리어 캠퍼스랑 GS 홈쇼핑,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등 여러 기업들에서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엄청난 경력. 그래서 오늘 내용도 두 가지 주제죠. 소니 카메라로 어떻게 영상을 잘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크몽에서 어떻게 꿀팁 판매를 할 수 있는지, 그 꿀팁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열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회사를 운영하기 전까지 저는 되게 영상 외길 인생처럼 계속 영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극영화학과에서 영화연출 전공을 했다 보니까 좀 단편 영화를 찍는다던가 광고나 이렇게 드라마 형태를 많이 찍어봤었고, 또 운이 좋게 군대 갔는데 또 이제 영상하는 병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렇게 차출이 돼가지고 네. 정은병으로 또 근무를 했었고, 이제 자연스럽게 학교 과가 예술대학이다 보니까 공연 영상 촬영 편집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금 편집을 하는 거라던가 카메라 다루는 법을 좀 많이 배웠고, 좀 학교에서만 이렇게 공부하기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때 학교 다닐 때부터 뮤직비디오랑 CF 이제 촬영팀, 제작팀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네, 영화제에서 이제 대상을 수상을 해가지고 어떤 영화제인가요? 유한 킴벌리 29초 영화제에서 이제 대상을 타서 그게 실제 TV 광고로 나갔었습니다. 그걸 목표로 이제 만들었다 보니까 광고로 나가게 됐고. 그건 어떤 카메라로 찍으셨죠? FS7입니다. 그건 시네마 카메라죠, 소니. 네. 그렇고 이제 국가기관에서도 좀 근무를 하면서 이제 그 국가 영상들을 좀 많이 찍었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넷플릭스 드라마 PA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분 많이 봤는데. 그 워초스키 이제 자매시죠. 멋지다. 제가 부탁해서 찍었습니다. 지금 국어를 해가지고. 그래서 잘 써먹고 계시네요. 네, 아주 잘 써먹고 있죠. 영상과 관련된 좀 여러 필드에서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장르를 이제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프리랜서 시장으로 유입된 케이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영상을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크몽에서 영상 전문가가 될 수 있을지 조금 고민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처음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도제직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막내부터 뭐 세컨드, 퍼스트를 밟아서 촬영 감독이나 조명 감독, 뭐 아니면 감독이 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이때만 하더라도 영상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 인프라가 지금처럼 렌탈샵이 많지도 않고 장비에 대한 정보도 많이 없고 교육 같은 것도 이제 뭐 영국영화학과나 아니면은 뭐 방송국에 들어가서 배우는 게 아닌 이상 배울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올드보이 정정훈 촬영 감독 이야기를 써놨는데 옛날에 그 올드보이 박찬욱 감독님이 그 촬영 감독을 찾다가 정정훈 촬영 감독을 찾게 됐는데 이분이 이때 퍼스트였대요. 그래서 촬영 감독 협회에다가 말을 해서 이제 너 감독이야 라고 말을 하기 전까지는 촬영 감독이 못 되는 시스템이어서 이 사람을 쓴다 그랬더니 이제 촬영 감독 협회에서 반대를 해서 렌탈샵에서 장비를 안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홍콩에서 장비를 빌려와서 촬영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없죠. 지금은 전혀 없이 써놓은 것처럼 누구나 촬영 감독, 누구나 연출 감독이 될 수 있는 시대고 제가 현장에서 일하는 뭐 후배나 뭐 동기나 뭐 이렇게 선배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막 촬영 감독이나 뭐 뮤직비디오 감독하시는 분들 중에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주변에 뭐 친구가 래퍼다, 뭐 친구가 가수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되면서 연출이 되기도 하고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도제식 시스템을 이 있긴 있지만 그게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다들 아시다시피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뭐 어떤 채널에서든 영상을 이제 찾고 있다 보니까 그런 수요 때문도 있고 그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처럼 장비가 되게 작아졌잖아요. 옛날엔 되게 크고 무겁고 비싸다 보니까 아무나 쓰기가 어려웠지만 이제 아무나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신사동만 보더라도 렌탈샵 한 6, 7개 있죠. 그래서 렌탈샵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누구나 되게 접근성이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사설 교육 기관 같은 것도 되게 많아졌고 학원이나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영상을 공부하실 수가 있고 크몽에도 레슨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몽에서 개인 레슨을 받으시면서 영상을 이제 조금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말고도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 데려오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사실 제가 처음 독립했을 때는 누가 이렇게 아는 사람이 주지 않으면은 일을 따오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크몽 같은 채널에 제가 전문가로 등록을 하면은 누구나 이제 영상을 판매할 수 있다라는 거, 클라이언트와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되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상 현장의 분위기를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되게 엄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의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 사실 독립한 케이스고 처음에 되게 힘들었지만 크몽을 통해서 규모를 많이 키워나가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저도 영상 작가님들을 다양하게 만나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조금 도제직 시스템에서 벗어나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고 트렌드가 확실히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독님 영상이 너무 하기 싫어요 라고 써놨지만 제가 영상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나사가 된 느낌이더라고요. 맨날 나사요? 뭔가 없어도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대체가 되게 쉽게 되는다.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구나 싶어서 물론 참고 버티면 됐겠지만 독립을 하게 됐고 국가기관 영상을 많이 봤다 보니까 계속 같은 포맷을 만드는 거예요. 그 국가기관에서 원하는 거 있거든요. 막 마지막에 화이팅 하고 끝나는 거라든가 다 뻔한 영상이 있어서 맨날 그런 식으로 찍다 보니까 이게 약간 영상 제작의 회의감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나는 크리에이티브한 걸 더 이상 못 만드는 건가? 몇 년을 그렇게 하신 건데요? 한 3년 정도를 이제 국가기관 영상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나 영상 안 해 이러고 이제 이커머스 회사를 이제 차리게 됐고 이커머스요? 네, 물건을 이제 팔았죠. 뭐를 팔았죠? 태국에서 이렇게 파우치를 수입을 해갖고 와서 팔기도 하고 양말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마케팅을 찾다 보니까 크몽에서는 이제 접속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거 마케팅에 되게 수요가 있구나 해서 마케팅을 한번 해볼까 해서 마케팅 회사를 하게 됐다가 몇 년도에 크몽을 시작하신 거예요? 크몽은 이제 제가 18년부터 시작을 했네요. 2018년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자금 회전이 빨리 안 되더라고요. 모든 일이 이제 사업을 하면 자금 회전이 안 돼서 자금 회전은 무엇인가요? 뭔가 이제 지출이 있잖아요. 이 일을 하다 보면 지출을 하고 이제 다시 회수를 해야 해서 계속 메꿔야 되는데 이 회전이 빨리 안 되니까 지출만 있는 거예요? 네, 지출만 있는 거죠. 그래서 알바해야 되겠다. 뭐 카페 알바 할까 하다가 우연히 또 크몽에서 이제 영상 편집 레슨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아까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네, 선생님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영상은 안 해야지 했는데 그 크몽에서 만난 수강생분이 막 영상을 자꾸 찍고 싶어 하시니까 같이 찍어주다 보니까 다시 하니까 재밌네 이런 것도 있고 가능성이 좀 많이 보여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제 콘텐츠 제작사로 설립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의 70% 이상이 사실 크몽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있고
이제 뭐 옛날처럼 국가기관 영상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네. 유튜브 영상도 하고 바이럴 광고도 하고 뭐 교육 영상도 하고 제품 영상도 하고 이렇게 좀 포맷이 다양해져서 굉장히 재미있고 크몽이라는 플랫폼을 되게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크몽 플랫폼을 보면은 그 영상 사진 전문가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크몽을 통해서 뭐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시든 뭐 타사 카메라를 사용하시든 많은 도움을 받으시고 또 많은 클라이언트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크몽에 이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크몽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제가 주로 의뢰가 들어오는 프로젝트 규모 사이즈를 많이 비교해 봤을 때 대규모보다 소규모 프로젝트가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도 그 대기업 프로젝트가 저기 뭐 TV 광고라던가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몇 억씩 들어가다 보니까 입찰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 네. 이제 광고 회사나 이런 그 마케팅 회사에서 알고 있는 업체들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종류보다는 이제 보통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기업에서 강의를 여러 명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온라인 강의를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교육 영상이라던가 중소기업들도 이제 뭐 미팅 자리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는 시대다 보니까 네. 홍보 영상이라던가 인터뷰 영상, 뭐 SNS 바이럴 영상, 제품 영상 네. 이 순으로 되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크몽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소규모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까 초기 자본이 좀 적어도 진행이 가능해요. 초기 자본이요? 네, 왜냐하면 초기 자본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건비 나가야 되죠. 아. 장비 렌탈도 해야 되고 스튜디오 렌탈도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진행하다 보면은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냥 나가거든요. 근데 소규모 프로젝트는 아무래도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적다 보니까 네. 조금 자본이 적어도 누구나 할 수 있다. 미러리스 카메라 한 대. 네, 한 대만 가지고도 되는 거죠. 예. 시네마 카메라 하려고 그러면 뭐 포커스 팔로우 와야 되지, 뭐 조명도 아. 오고 막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미러리스 카메라 딱 한 대랑 삼각대만 있어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한 규모가 굉장히 많고 네. 또 세 번째로 이제 그 크루를 구성을 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사람이 이렇게 좀 많이 모여야지 더 수월하게 일이 되는데 그러려면 또 돈이 들죠. 근데 네. 1인 제작자가 할 수 있는 규모다 보니까 조금 초기에 이제 그 이렇게 영상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고퀄리티 견적을 저희가 보내잖아요. 클라이언트한테 견적을 보낼 때 고퀄리티를 뽑는 견적을 하려다 보면은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장비도 많이 늘어나게 되지만 네. 저희가 소규모 프로젝트를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맞는 견적을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비용을 올린다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그 퀄리티인지를 잘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클라이언트가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클라이언트. 사실 다 기억에 남으셔서 뭐 기억에 남는 클라이언트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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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처음에 뭐 이렇게 네, 이제 저도 그 크몽에서 한번 소개를 받았던 클라이언트고 이제 강의를 이제 처음 하게 됐던 데인데 네, 거기랑 며칠 전에도 촬영을 했네요. 네,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결이 돼가지고 그냥 개인적인 것도 많이 맡겨주시고 하셔가지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작을 하면은 네. 계속 약간 네. 이어가게 되는. 네, 맞습니다. 좋네요. 네. 그게 크몽의 또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이제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가 좋은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뭐 타사 제품도 굉장히 많이 써봤고 전 사실 이제 수입사 리뷰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품 수입사 리뷰를 담당하다 보니까 네. 조금 타사 카메라들 되게 많이 써봤지만 네. 저한테는 일단 소니가 가장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멋지십니다. 소니 최고. 네.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첫 번째로 가성비. 네. 가성비. 네, 그 가격이 조금 다른 그 회사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그 근데 성능에 우선 따지면. 작가님이 지금 네. 가지고 계신 카메라가 어떤 게 있으시죠? 지금 알파 7 M3랑 이제 알파 7 S가 있고 네. 이제 간혹 가다가 알파 7 R4를 이제 그 사진 작가님한테 빌려서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 특징이 다 알코올은 달라요. 언제 사용해요? R4는 이제 사진 찍을 때 고화소다 보니까 촬영해놓고 뭔가 인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던가. 스튜디오 촬영도 하세요? 네, 오늘도 하고 왔습니다, 사실. 아, 정말 다재다능. 네. 먹고 살기 위해 다 하죠. 네. 그래서 네.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네. 이제 AF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네. 소니 AF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그 포커스 팔로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MF 쓰면 이렇게 포커스 팔로우를 하면 되지만 네. 그러려면 장비가 더 많아지잖아요. 앞에 이렇게 그 리그도 다 달아줘야 되고 그런 기계들이 다 들어가야 되지만 네. 필요 없습니다. 네. AF가 워낙 좋아서. 네. 7M3랑 S는 어떤 용도를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이제 S는 사실 그
조상님이죠. 이제 아, 너무 예. 오래됐기 때문에 보관을 하고 S3로 네. 바꾸셔야 네, S3로 이번에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바꿔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S 시리즈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저조도에서 되게 강해요. 네, 예, 네. 빛이 이제 적을 때도 되게 노이즈가 적어서 네. 대신에 사진 찍을 때는 화소수가 좀 적다 보니까 네.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거고 M3는 딱 그 가운데 있는 앤 것 같아요. 네. 네. 화소랑 가운데 있어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알파 7C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올려놨는데 네. 일단은 다양한 네이티브 렌즈라고 써놓은 게 뭐냐면 네. 이제 소니가 이제 이 마운트로 렌즈를 네, 개발한 게 원 굉장히 마운트죠?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선택할 수 있는 렌즈도 많고 네. 서드 파티 그러니까 타사에서도 만드는 이제 렌즈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뭐 이제 어떤 회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마운트가 바뀌게 되면서 렌즈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고 서드 네. 파티 회사에서도 그 마운트로 안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렌즈 선택을 그쵸.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그쵸. 소니의 되게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특히 예. 카메라마다 마운트가 다르면 그죠. 렌즈를 예. 선택하는 게 너무 힘든데 네, 맞습니다.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의 경우에는 네. 원 마운트로 네. 다 구성이 되었기 그죠. 때문에 다양한 화각대의 렌즈들을 필요하신 만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AF 아까 또 써놨지만 그 짐벌로 요즘 촬영할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앞에 뭐 부가 장비 달면 좋겠지만 네. 항상 저희는 비용을 절감을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이제 얼굴 인식 기능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좋고 이제 AF 트래킹 기능도 다 들어가서 네. 그런 걸 쓰시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또 S로그 2, 3, 뭐 HLG, 뭐 시네 이런 다양한 색감을 고를 수 있는 모드들이 있어서 그냥 촬영 환경에 맞게끔 선택하실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로그 촬영을 하신 후에 네. 이제 색 보정을 하시는 건가요? 네, 색 보정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럿을 씌우는 경우도 있지만 네, 보통은 럿을 씌워서 그냥 개조 정상화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 직접 건드려요. 네. 네. 재밌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손떨림 방지가 광학식이거든요. 그래서 네. 전자식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의 위 아래 부분이 프레임 끝 모서리가 우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고 이번에 제가 소니한테 돈을 받은 건 아니지만 네. 알파 7 S3 같은 경우에는 손떨림 방지가 더 좋아져가지고 정말 짐벌에 올리면 거의 완벽하게 흔들림을 잡아주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게 있고 이제 녹화 시간 제한 이게 항상 큰 이슈거든요. 제가 강의 영상을 찍을 때 네. 30분 말하고 끊고 30분 말하고 끊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갈 수 있다. 공연 영상을 찍더라도 녹화 시간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4K에서도 30분 넘게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제가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궁금하신 거는 Q&A에 남겨주시면 돼요. 질문.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네. 지금 현장에서는 저희 말고는 모든 진행 요원은 마스크를 쓰고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영상 제작일을 막 뛰어드는 분들께 제가 알파 7C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이 카메라를 네. 한 달 정도 썼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 가격이 지금 219만 9천 원으로 알파 7 S3라던가 알파 7 M3에 비해서 좀 많이 저렴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 큰 돈을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게 보이지만 네. 풀프레임이죠. 그죠, 풀프레임이에요. 네. 네. 그리고 또 크롭도 아니기 때문에 네. 화각을 다 쓸 수 있다라는 거. 그거 되게 크거든요. 저희가 네. 실내 촬영 같은 거 들어갔을 때 네. 공간이 좀 좁다 이러면은 되게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풀프레임이기 때문에 복회 표현이나 이런 것도 이제 손실이 없어서 네. 조금 마음에 드는 걸 찍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4K 24프레임까지는 풀픽셀 리드아웃 전체 프레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각 손실 없다. 네. 그런 거랑 위상차 AF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AF 굉장히 빠르다는 거. 네. 그 다음에 4K 레코딩 시간 제한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 사이드 오픈형이에요. 네. 이렇게 LCD가 열려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편리했죠. 하나가 뭐냐면은 네. 저희가 촬영을 할 때 간혹 가다가 공간이 너무 좁아서 벽에 붙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는 사실 외장 모니터를 쓰지만 간혹 가다가 너무 막 짐벌에 올렸다가 뺐다가 하면서 이제 모니터를 뺐을 때도 네. 돌려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되게 크고요. 네. 브이로그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좋겠죠. 그렇죠. 네. 셀피가 되니까. 네, 셀피가 또 되니까. 그리고 또 작은 사이즈랑 무게가 되게 가볍기 때문에 짐벌을 저희가 뭐 더 좋은 걸 사면 좋겠지만 조금 비용을 절감해야 돼서 뭐 로닌 RS가 아니라 RSC를 사셔야 되는 분들, 소형 짐벌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거. 네. 네, 그 다음에 크롭에 비해서 크롭에는 배터리가 6600부터는 이제 그 큰 게 들어갔지만 네. 그전엔 좀 작은 거거든요. 근데 네, 이것도 APS-C에 비해서 네, 배터리 사용도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네. 우측 손떨림 방지 사용된다는 거, 네. 그립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핸드헬드 촬영할 때도 예, 굉장히 좋아요. 네. 직원 같네요. 예.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사진을 많이 찍으러 다니는데 네. 이게 그냥 풀프레임인데도 이 작은 사이즈 때문에 네. 그냥 가방에 이렇게 확 넣고 다니면 그죠, 네. 너무 좋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정말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그 여행 영상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F 트래킹 기능을 이제 영상 하나 가져왔는데 동영상에서도 IAF 사용되는 것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래킹 추적 네. 네, 추적이 되기 때문에 네, 리얼타임 트래킹. 네, 뭐 팔이나 이런데 원래는 포커스를 맞추기 어려웠지만 팔에다가 이렇게 해놔도 짐벌로 따라가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네. 한번 써보시면은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짐벌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요? 그냥 후면을 따야 될 때가 있습니다. 후면? 네, 그 뭐 사람을 이제 정면을 따면 얼굴이 인식이 되는데 이 사람이 걸어가는 걸 뒤에서 따라갈 때는 네. 포커스를 놓칠 수가 있는데 네. 딱 트래킹 눌러놓으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네. 화면 내에서 터치 네. 추적이 가능하기 그죠? 때문에 네, 더 터치만 딱 편리할 것 하는 같습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또 굉장히 자유도가 높아서 네, 요거는 영상으로 한번 보실게요. 네, 뭐 영상 지금 소리는 열로 나오고 있을 텐데 네, 그거 자, 영상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이제 눈에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눈에 지금 초점이 맞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예시고, 네. 그렇고 네, 이제 그 AF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어져가지고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저렇게 따라간다는 거. 후면이네요, 이게. 네, 그 아까 전처럼 그 터치만 해놓으면 알아서. 네. 그다음에 이 AF 세팅을 갖다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은 그 추적되는 감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민감도라던가 아니면은 이 속도를 갖다 제한을 해놓으면은 네. 초점을 뒤에만 계속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빠르게 잡아주게 할 수도 있고 네. 이런 기능들을 한 번씩 써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영상으로 보이시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들도 이렇게 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느리게 가게 되면은 돌렸을 때 포커스가 이동하는 그 초점거리 이동하는 게 되게 천천히 이동하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되는 뭐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런 게 좋지만 영화 같은 표현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모양이 나왔잖아요. 터치하면은 자동으로 추적된다라는 거. M3 때까지는 딱 그 한 거리만 제가 딱 잡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따라가줘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좋은 장점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컬러 모드 지원을 하는 거. 이제 후반에서 색 보정을 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전문가가 된다는 거는 디테일한 걸 다 잡아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색 보정을 이제 후반에서 해야 되고 또 이제 그럴 때 이제 모드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촬영 현장이 만약에 너무 어두우면은 아시겠지만 S로그가 미러리스 카메라에서는 조금 많이 어두우면 노이즈가 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뭐 HLG나 시내로 갈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장점이 있어서 색 보정을 이제 S로그로 찍은 영상을 가져온 건데 자 이렇게 된 원래 채도가 빠져 있죠. 그 개조가 이렇게 뭉쳐 있는 거를 제가 피고 색깔 이렇게 바꾸면은 이렇게 조금 더 그 자유도가 높다라는 거 후반에서 DI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색깔을 더 입히는 거죠 계속. 만약에 촬영을 해서 개조를 정상화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면 이렇게 파란 색깔 부분만 더 진하게 지금 제가 잡고 있는 거죠. 전문가님은 어떤 프로그램 사용하세요? 저는 프리미어 프로 쓰고 사실 뭐 파이널 컷 프로도 뭐 쓰고 다빈치도 쓰고 사실 다 쓸 줄은 압니다. 근데 보통은 프리미어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네. 시간이 드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S로그 처음 찍으시면 진짜 힘드실 거예요. 저희가 조금 그랬어요. 네, 그죠. 막 찍고 나서 왜 이렇게 초록색이지라고 생각하시고 보정을 잡으려고 하는데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거든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이야기하실 때 그냥 커브만 바꿔라, 아니면 베이지 코렉션만 바꿔라라고 할 텐데 다 써야 되거든요. 사실 순서대로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전문가님 뭐 네. 니, 감마 이런 값도 다 바꾸세요? 그죠. 안에서 모드 네. 바꾸는 거는 옛날에는 바꿔놓은 세팅이 하나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씁니다. 네. 아니요, 사실 그 렌탈샵 가서 장비를 딱 빌린 다음에 보면은 감독님들이 값을 맞춰놨어요. 아 진짜요? 그거 보고 베끼면 돼요. 멋지다.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걸로도 많이 하는데. 이거 꿀팁인데요? 네, 이제 제가 색 보정을 잘 못하겠다 하시면은 렉 709 럿이 이제 소니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지금 밑에 이미지 넣어놨죠. 그래서 뭐 S로그 2로 찍었냐, S로그 3로 찍었냐에 따라서 다운받아서 쓰시면은 개조 정상화가 바로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커브를 만지던가 휴만 좀 조절해서 색상 입히는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거 말고도 사실 소니 카메라 사용자가 되게 많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촬영 감독님들이 거의 소니를
이게 조금 선호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도 되게 다양한 롯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만 넣으셔도 충분히 느낌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검색하면 되나요? 그냥 S로그 럿이라고만 검색해도 프리 다운로드라고 구글에 검색하시면 쫙 나오실 거예요. 네. 유튜버 분들이 많이 풀어놓으시기도 하셨고, 네, 그래서 그런 거 쓰시면은 쉽게 색 보정이 된다는 점. 네. 이게 그 넓은 저변이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저변이요? 저변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 사용자가 많은 그런 인프라? 네, 뭐라 그러죠? 네. 유저 베이스. 네, 유저 베이스. 네. 네.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이제 조금 더 정보를 얻기 좋으니까 네, 럿도 가능하고 이제 네. 다빈치 리졸브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자동으로 그 저희가 이제 감마값이나 이런 걸 넣었을 때 전환을 시켜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하실 때도 괜찮으니까 네. 화이트 밸런스만 정확하게 맞추고 찍으면은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님이 네. 뭐 좋아하는 럿 이런 게 있으세요? 저는 사실 럿을 안 써요. 네. 아, 저는 제가 네. 만들어요. 네, 저는 제가. 네, 럿. 카메라 안에서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촬영을 해갖고 와서 이제 후보정으로. 후보정으로 하는데 정말 막 그 2주 동안 촬영을 쭉 하다가 연수원에서 쭉 촬영하다가 마지막 날에 틀어야 되는 작업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기본 럿 씌우고 그 다음에 잡아요. 네, 그래서 기본 소니에서 제공해주는 럿이 잘 맞더라고요. 그걸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미징 엣지. 이미징 엣지. 이미징 엣지. 네. 영어. 네, 이미징 엣지. 네. 저 영어를 잘 못해요. 네. 네. 자,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이제 PC를 이용해서 모니터링이 되고 네. 원격으로 촬영도 되고 파일 전송이 되는 기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저희가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지미집이 있다던가 뭐 이런 게 네.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네. 간혹 가다가 촬영을 하는데 수직 촬영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수직 촬영이 네, 뭐예요? 그 탑뷰 위에서 이렇게 찍는 거. 탑뷰. 네. 그럴 때는 이제 붐대를 쓰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모니터까지 달면 좀 불안해요. 네, 저희가 쟁반 노래방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네. 배우 머리 위에서 찍고 있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서 그럴 때도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PC 버전으로도 출시가 됐는데 네. PC 버전에서는 포커스도 맞춰서 촬영이 됩니다. 음. 그래서 클라이언트한테 모니터를 저는 무조건 제공을 해드리지만 네. 모니터가 없는 경우에 영상을 바로 보여주기가 굉장히 편리해서 네. 무료거든요. 네. 이거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포커스나 이런 것도 다 되고 데스크탑에서는 원래 안 돼야 되잖아요. 블루투스나 와이파이가 돼서 안 돼야 되는데 062에 연결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062로 이제 연결을 받아서 네.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데스크탑에서도 접속이 된다는 거. 네. 특히 스마트폰에 이미징 엣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촬영을 하시면은 그 카메라에 보이는 화면 그대로를 네. 이미징 엣지 화면에 띄워서 이렇게 그대로 촬영을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마치 모니터를 별도로 쓰는 것처럼 맞습니다. 촬영을 하실 수 있어서 이미징 엣지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영상 제작자가 사용하기에 좋은 렌즈는 무엇인지 아, 모르고 이제 렌즈 얘기로 네. 넘어가나요? 네, 사실 제가 정말 원래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호타라고 검색하면 나올 텐데 원래는 장빨러 호타라고 돼 있었거든요. 장비빨이라고. 막 그래서 아. 정말 다양한 렌즈를 많이 써봤습니다. 사실 뭐 소니 리뷰어 하시는 분들이랑도 좀 이렇게 인맥이 있고 이래가지고 네. 그분들이 빌려온 것도 써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다양한 화각대 E 마운트 렌즈 사용 가능하고 저희가 크롭으로 쓰더라도 풀 프레임용 렌즈를 사서 갈아탈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장점이 또 있고 같은 화각이라도 조리개 값에 따라서 GM 렌즈가 될 수도 있고 그냥 G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이스 렌즈나 뭐 서드 파티 회사 이런 거 선택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타사 DSLR에서 이제 넘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렌즈 컨버터 이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네이티브 렌즈를 추천을 많이 드려요. AF 그렇죠. 속도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아. 특히 어두운 상황, 저조도 상황에서 이제 써봤을 때 AF 네. 차이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줌 렌즈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2470, 뭐 2470에서도 f2.8 이제 GM이 있고 네. f4 자이스 렌즈가 있고, 네. 그다음에 2405도 있고 여기 2405 꽂혀 있죠. 네. 자, 뭐 1635도 f2.8 GM이 있고 이제 f4가 있는데 당연히 GM이 더 좋긴 좋습니다. 확실히 AF가 차이가 네. AF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나온 지도 좀 이제 시간도 있고 이제 네. 조리개 값이 있죠. 네, 조리개 값이 2.8까지 열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네. 조금 어두운 상황에서도 더 촬영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 영상을 촬영하실 때 네. 이 2.8이랑 4의 차이를 크게 느끼시나요? 간혹 가다가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러면 그냥 단렌즈 가거든요. 단렌즈로 가지만 네. 행사 촬영 같은 거 할 때 행사는 통제가 안 되잖아요. 네. 빛을 갖다가 조명을 막 칠 수가 없는 상황에서 2.8이랑 4가 이제 ISO나 이런 차이를 주게 되기 때문에 네.
노이즈가 하나 더 낄까 말까를 이제 또 약간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심도 표현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가끔씩은 그러니까 GM 렌즈도 보통 되게 좋지만 짜이즈 렌즈만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샤프니스? 네, 그런 걸 그렇죠. 좋아하거든요. 아, 그런 아. 게 영상에 필요한 순간은 없나요? 그런 것도 필요하죠. 예, 그죠. 그래서 그 렌즈를 되게 다양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 작가님, 상황에 맞게. 예. 전문가님은 어떤 렌즈 있으세요? 저는 뭐 여기 있는 거는 다 써봤거든요. 사실 다 써봤는데 이제 저는 2470 f2.8 GM 렌즈도 많이 쓰고 네. 이제 조금 그냥 간단하게 제 유튜브 정도 찍는다 그러면 이제 2405 그냥 편하거든요. 그것도 네. 찍고 만약에 이제 조금 클로즈업이 필요한 뭐 행사장에서 촬영을 한다 그러면 70200 꼭 가져가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단렌즈 같은 경우에도 85mm, 35mm, 50mm 다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50mm f1.4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 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50mm 굉장히 잘 만들어진 렌즈여서 조금 이제 영상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줌 렌즈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 네. 단렌즈로 가실 때는 네. 잘 모르겠다. 내가 뭐 어떤 만큼 찍을지 모르겠다 하면은 무조건 50mm. 근데 찍어요. 124 GM 같은 경우에는 네. 초광각 렌즈인데 네, 네. 이게 영상에서 어떻게 쓰이나요? 스케이트보더 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이제 저희가 124 같은 경우에는 좀 쓰기 힘들어요. 네, 왜냐면은 저희는 촬영할 때 셔터 스피드를 고정을 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각도 그런 원리에서 왔기 때문에 고정을 시키는데 앞에 이게 돌출형이어서 필터를 이제 씌우는 게 안 되잖아요. 네. ND 필터를 씌우는 게 안 돼서 앞에다가 차라리 그 뭐죠? 그 각 필터를 넣어야 네, 되거든요. 네, 사각 네. 필터.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네. 이것도 사실 아는 분이 사셔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사진으로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사진용으로. 네, 전 사진도 취미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렌즈에 관련해서 뭐 용도별로 어떤 렌즈가 좋은가요? 같은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만약에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촬영을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줌 렌즈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행사 뭐 이렇게 순간적으로 지나가지만 제가 잠깐만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줌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줌 렌즈 쓰시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리고 네. 세 개가 딱 좋아요. 네, 다 GM 렌즈라서 조금 죄송스럽기는 한데 네. 자 1635 GM이랑 2470, 70200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짐벌을 안 쓴다 하면은 2470이랑 70200 두 대만으로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네. 다 담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통제할 수 있는 촬영이라 그러면은 이제 뭐 저는 85 아까 적어놨던 그대로입니다. 35, 85, 50 네, 이렇게 세 개 있으면은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셋의 차이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약간 선호도의 사실 차이거든요. 35, 50, 85에서 선호도의 차이지만 네. 제가 오늘 사진 촬영을 하고 왔는데 제품 촬영을 네. 50mm여서 아쉽다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또 찍다 보면은 생각보다 그 화각이? 거리가 네. 화각이 아쉬울 때가 있고 50mm인 상태에서 제가 아시겠지만 35mm에서 클로즈업 찍으려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쵸. 50mm도 이만큼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85는 거리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조금 네. 배우분들이 덜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라는 거. 특히 85mm는 네. 그 압축력 네, 그리고 그죠. 환상의 복해 네, 그렇죠. 정말 최고입니다. 네, 또 그것도 있고 이제 조금 망원으로 넘어가는 거다 보니까 배경도 정리가 깔끔하게 된다는 거. 네. 네, 그래서 요 세 개는 다 써보시는 게 좋고 이제 왜곡이 어쩔 수 없이 있거든요. 네. 왜곡 같은 경우에도 85mm로 가면 없습니다.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네,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렌즈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질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단렌즈를 선호를 많이 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 근데 그래놓고 이제 단 하나의 렌즈만 구입할 수 있다면은 2405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그냥 왜냐면 사실 GM 렌즈로 처음부터 가시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어정쩡한 거 사시면 또 삽니다. 어정쩡한 거 사면 어정쩡하다는 게 어떤 거죠? 뭔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 실수한 것 같은데 약간 뭔가 돈에 맞춰서 제가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조리개 값이 높은 거를 살까 말까 하다가 조금 낮은 걸 사게 되면 후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제가 2400으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일단 그 행사 촬영할 때 70mm가 부족한 순간이 있거든요. 그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 인파가 있으면은 제가 막 가까이 가서 이렇게 카메라 못 들이밀거든요. 네, 숨어서 이렇게 또 좀 들이밀고. 더 들어가야 될 때가 있군요. 근데 그 미리수가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바디를 두 개 쓰면서 하면 돼요. 사실 뭐 2470도 들고 다니고 702도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힘들거든요. 그럼 네. 주로 원바디 투렌즈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네, 아니요. 저희는 이제 인력이 있으니까 두 명이서 하나씩 들고 와서 그거 좀 땡겨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만약 옛날에 혼자 나갈 때는 보통 2405 하나만 들고 많이 나갔습니다. 네, 70200도 가져가지만 행사장에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행사장이 어떤 행사 말씀하시죠?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없지만 뭐 이렇게 컨퍼런스 있으면 그런 것도 촬영을 하게 되고 이제 저는 그 H 자동차의 신입사원 연수를 촬영을 하는 걸 했었거든요. 그런 행사들. 네, 그럼 얘네들이 교육을 받고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을 때 네. 제가 가갖고 막 이렇게 찍으면은 교육 방해가 되잖아요. 네. 이렇게 줌을 당기는 순간들이 되게 많아서 그럴 때도 이제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네. 105mm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풀프레임 α7C나 뭐 M3, 뭐 S3 쓰시는 경우에는 APS-C 크롬 모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크롬 모드를 쓰게 되면은 이제 1.5가 곱해지면서 150mm 네. 정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이제 조금 더 화각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네. APS-C 슈퍼 네. 35mm 네. 모드를 사용하시면은 네. 2405 렌즈를 쓰더라도 1.5배 더 네. 들어간 촬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2400을 추천을 드리고 개인차가 되게 크거든요. 어떤 분들은 난 화각대가 중요하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나는 곧 죽어도 조리개라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써보고 구입을 하셔야 돼요. 제 말만 듣고 사셨다가 나는 별론데 하실 수 있으니까 네. 네. 다 써보시고 사시면 좋겠는데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니 스토어 압구정점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네. 마운트를 하실 수가 있어서 가셔서 그냥 한번 마운트를 해가지고 뭐 친구를 데려가서 이렇게 한번 찍어보시면은 아 실제로는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이제 좀 되실 거고 소니 코리아가 공식 렌탈 서비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일 최저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빌려서 많이 사용을 해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소니스토어 압구정 안에는 알파 아카데미가 위치해 있는데요. 물론 전문가분들이셔서 다 아시겠지만은 뭔가 소니 카메라에 숨겨진 기능 하나하나까지 알고 싶으시다 아니면은 좀 더 편리하게 그때그때 원하는 기능을 호출해서 빨리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싶으신 분들은 알파 아카데미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12월은 전체 휴강을 어쩔 수 없이 진행하게 되었고요. 1월 강좌부터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뭐 그 포켓 촬영 실습도 있고 맞아요. 주변에 들으신 분들이 많고 아, 정말요? 들으면 뭐 선물도 주던데요, 맞죠? 이벤트 네, 진행하는 이벤트가 날, 있더라고요. 네. 예, 예, 꼭 들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알파 아카데미 부탁드립니다. 예, 연습이 필요하시면은 일단은 네. 저는 줌 렌즈보다는 단 렌즈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면 줌 렌즈 같은 경우에는 자꾸 그냥 화각만 이렇게 움직여서 잡아버리게 되니까 화각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워서 단 렌즈를 쓰다 보면은 이제 자꾸 자기가 움직이고 하면 불편하니까 좀 외우게 돼요.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라는 걸 이제 외우게 되니까 네, 이제 완벽하게 외우지 못하지만 그래도 네. 어느 정도 나올지 보여서 네. 단 렌즈 많이 사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를 이용한 이제 촬영 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트한 장면이 필요한데 줌 렌즈 안 갖고 왔다. 그러면은 이제 APS-C 모드 이제 촬영하시면 되고 제가 여기다가 그 커스텀 키가 다 있는 거 아시죠? 네네. 이게 또 소니의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뭐 네. AF1이나 이런 데다가 다 박아줄 수가 있어서 네.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주시게 되면은 네. 저는 이제 M3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네. 커스텀 1, 커스텀 2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커스텀 1 버튼 안에다가 무조건 APS-C를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바로 촬영하다가 사용할 바로 수 누르면 있도록. 되거든요. 네. 누르면 바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는 거 좀 추천을 드리고 C2 버튼은 뭐 쓰세요? C2는 이제 AF 락 뭐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예. 근데 혹시 펑션 키는 그대로 네.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네. 어떻게 커스텀 아, 세팅을? 펑션에는 이제 펑션 안에 이제 저는 메뉴를 되게 많이 바꾸는 스타일이거든요. 하나씩 바꾸는데 네. 오디오 녹음 레벨 꼭 넣어야죠. 왜냐면은 그 녹음 이렇게 와이어리스로 녹음하는데 갑자기 소리가 막 크거나 작았을 때 메뉴 들어갈 시간 없잖아요. 네. 바로 한다라던가. 네. 그다음에 터치 조작. 터치가 네. 이제 또 실수로 터치 될까봐 꺼놨다가 필요할 때는 또 켜놓고 하다 보니까 터치 조작 넣고 감마 어시스트. 네, 여기 밑에 제가 적어놨지만 그 S로그로 촬영할 때 그 모니터 색상이 잘 안 보이면은 긴가민가 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러면은 이제 여기 모니터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감마 어시스트도 이제 네. 넣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니 카메라 바디의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그 마음대로 내가 자주 사용하는 설정들을 커스텀 세팅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100%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사용자 정의 메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거기 안에다가는 되게 중요한 것들을 많이 넣어놓는데 펑션 키에 안 들어가지는 애들이 여긴 다 들어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녹화 설정 같은 거 다 잡아놔요. SNQ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거 모드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도 밑에 해놓으면은 바로 별표로 들어가서 딱 누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사용하시면은 시간을 많이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120p 슬로우 모션 되잖아요. 이제 네. S3 같은 경우에 4K 120p도 되는데 네. 슬로우 모션을 잘 활용하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상 느낌을 만들어내야 될 때 이게 저희끼리 이런 말 하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찍으면 뭘 찍어도 영화 같이 나온다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20p 슬로우 모션을 활용하시면 좋고 네. 특히 짐벌이 없을 때 카메라가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 네. 슬로우 모션인 상태에서는 조금 덜 보입니다. 그게 그래서 짐벌이 없고 슬라이드 캠도 없는 상황에서 조금 움직임을 주고 싶을 때 네. 슬로우 모션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NQ 모드가 있는데 저희가 카메라 내에서 그냥 녹화 설정 자체를 그 120p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SNQ 모드를 할 수도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120p로 그냥 녹화를 하게 되면은 녹화 네. 설정을 바꿔놓고 하면은 사운드가 들어갑니다. 사운드 녹음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 네. 이제 촬영 자체가 120p로 들어와요. 네. 근데서 나중에 후반 작업에서 슬로우 모션을 바꿔야 되는 거고 SNQ 모드를 하게 되면은 120p로 촬영되는 거를 30p로 바로 바꿔줍니다. 24p, 30p로 바꿔주기 때문에 현장에서 슬로우 모션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신에 사운드는 없어요. 그럼 사운드는 따로 따는 건가요? 사운드 따로 따도 되는데 원래 슬로우 모션에서 녹음 잘 안 쓰긴 안 쓰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정말 웃기게 만들고 싶어서 이 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싶으실 때만 네. 저는 이렇게 바꿔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거 슬로우 모션이에요 하면 저희는 대충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나왔겠다 하는데 그냥 영상이잖아요. 이런 말 많이 하시거든요. 아. 그 클라이언트들은 슬로우 모션인지 잘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SNQ 모드 사용하시는 게 좋고 다빈치랑 프리미어랑 그 라운드 트립이라 그러잖아요. 프리미어에서 편집 다 하고 색 보정하려고 라운드 트립 오늘 처음이었어요. 네, 저 다빈치로 왔다 갔다 하게 될 텐데 네. 다빈치로 넘어갔을 때 그 슬로우 모션 그 프레임 레이트를 바꾸게 되면은 좀 깨지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고쳐졌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SNQ 모드로 만약에 다빈치 쓸 거다 하면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간격 촬영 기능도 이제 탑재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소니 그 앱스토어를 들어가서 해야 됐지만 이제 다 포함이 돼 있어서 네. 그 SNQ 모드로 이제 찍으셔도 뭐 타임랩스가 되지만 네. 아시다시피 그냥 간격 촬영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진이거든요. 사진 한 장 한 장 들어오기 때문에 네. 비트 수가 더 높아서 나중에 네. 후반에서 작업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색을 많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타임랩스를 찍는다 그러면 간격 촬영 기능을 써요. 네, 그럼 더 편하거든요. 그냥 라이트룸에서 불러가지고 한 번에 그냥 모두 적용, 동기화 눌러버리면 됩니다. 그럼 어차피 되니까 네. 네,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능 키 설정, FN 키죠. 그리고 사용자 정의 키 설정, 내 메뉴 설정 이거 다 잘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S로고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 이제 네. 소니 얘기는 끝났나요? 예, 뭐 중간중간에 넣어놨습니다. 예, 제가 계속 이야기할게요, 소니. 네. 예. 그래서 영상 제작을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이 조금 다르잖아요. 영국영화과 나왔고 뭐 학교 다닐 때도 선배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고 이랬었으니까 조금 다르지만 네. 아무것도 쌓아놓은 상태가 없는 분들이라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이제 제가 강사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쿠몬 꿀팁이 지금부터 시작이신 거죠? 네, 이제부터 꿀팁을 전문가 꿀팁.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요거 이제 영상 제작자로서의 꿀팁일 수도 있는데 꿀팁, 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제 짐벌부터 사야 된다고. 짐벌부터 사야 된다고. 그런가요? 아니 사람들이 막 짐벌부터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짐벌 멋있잖아요. 막 움직임을 막.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짐벌을 이제 사면 좋죠.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알파 7C 한 대, 렌즈 하나, 삼각대 하나, 딱 이렇게 세 개만 사시면 돼요. 세븐씨라고 콕 집어주셨네요. 네, 왜죠? 왜냐면 세븐씨가 가격도 이제 적당하고 아. 이렇기 때문에 성능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 몇 년 사이에. 맞습니다. 네, 뭐- 풀프레임 이렇게 작게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유튜브에서 이제 조금 멋있어 보이려고 되게 비가시 화면 전환이라 그래서 이제 네. 심리스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막 훅훅 넘어가면서 이렇게 바뀐다던가 화면이 줌이 막 들어가고 뭐 이렇게 마스크로 이렇게 하고 마스크로 따가지고 네. 사람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배경이 바뀌고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일단은 이런 거는 나중에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클라이언트들이 이런 거 원하는 양보다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보는 거, 바이럴 광고라던가 대중적인 영상을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정석대로 이제 저희끼리 막 커트발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컷 전환되는 게 더 많이 나옵니다. 저도 그런 영상이 더 좋더라고요. 그죠? 예. 보는 그리고 입장에서. 그냥 처음에 이렇게 막 화려한 거는 한 1분 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계속 보면은 계속 똑같네라는 생각이 들기 저도 때문에. 요즘 너무 유행처럼 그죠? 그런 면도 있는 것 예. 같아서 오히려 클래식한 영상이 더 눈에 그죠? 띄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메이저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네, 이런 것들 이제 지양해야 되기 때문에 지양. 네, 짐벌보다는 이렇게 세 가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도 사실 많이 해요. 뭐 4K로 찍고 편집을 FHD로 하면서 사이즈 잡거든요. 사이즈도 잡고 이러는데 급하니까 막 급해서 저희 막 3일 만에 납품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자 일단은 가능하면은 무조건 구도를 정확하게 잡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정확하게 잡는다는 게 없어요. 뭐 샷 사이즈라던가 뭐 샷 사이즈를 잡았을 때 헤드룸이라던가 리드룸 같은 거 이런 것도 정확하게 잡는 게 중요하고 네. 수평 맞추는 거 수평 맞출 때도 이제 앞에 어떤 피사체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수평 맞춰야 될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약에 잘못 찍으면 4K에서 어차피 편집 FHD에서 할 때 회전을 막 돌리시잖아요. 네. 회전 돌리면은 이제 네, 회전을 돌리면은 뭐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 그러면서 생각보다 많은 게 날아가요. 네, 많은 그 화각이 이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다 생각을 해서 찍은 부분들을 네. 사이즈를 다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하신다면은 이제 무조건 구도 제대로 잡는 거. 그다음에 장인 정신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장인 정신도 중요하지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규모 촬영장에서 보조가 없거든요. 네, 보조가 없기 때문에 또 이제 행사장에서 촬영할 때도 주어진 시간이 되게 부족해서 무조건 빨리빨리 찍어야 되기 때문에 삼각대를 갖다가 세우고 높이고 사이즈 잡고 뭐 네. 포커스랑 노출 다 맞추는 데까지 그 30초 안에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 빨리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혹시 비슷한 포트폴리오 있냐 라는 말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작업이 있다. 뭐 뮤직비디오를 하고 싶다 나는. 결과적으로 광고를 하고 싶다 하면은 연습용으로라도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어디에서 협찬을 안 받더라도 네. 그냥 제품 뭐 그냥 알파세븐씨 가지고 그 뭐 제 시계 가지고 그냥 광고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이런 쪽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 전문가님을 만나게 될 때 네. 전문가님이 그 전에 하셨던 작업이 아, 네. 정말 풍부하고 네. 다양해서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 잘 쌓는 거. 그래서 이제 영상 제작을 지금 이렇게 전문가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 이제 뭐 디자인이나 다른 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네. 자 영상 제작 같은 경우에는 크몽에서 일단 전문가 등록을 하시면 돼요. 네, 전문가 등록을 하시는 거 되게 간단하니까 하시면 되고 저희 여기에서 작업 문의가 들어와요. 그냥 알아서 올려놓기만 해도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여기서 살짝 팁을 하나 드리면 모바일 어플을 꼭 까셔야 됩니다. 모바일 어플이요? 네, 모바일 왜죠? 앱을 깔아놓으면 실시간 접속으로 뜨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저희가 그 영상 그 제작 업체가 1200명 있는 거 아세요? 1200명이 넘습니다. 네. 다 못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필터를 많이 하시는데 전 하나하나 다 들어가 봤어요. 아 진짜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시간 접속 중인 사람들이 많이 체크를 하다 보니까 네. 앱을 꼭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자 이때 작업 문의하실 때 레퍼런스 영상을 먼저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막 네. 되게 이렇게 소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디테일하지 않고 대충 그냥 그냥 뭐 이런 광고 찍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그때 여기에서 이제 가격 설정을 잘못하잖아요. 그럼 이제 손해입니다. 저도 손해 한번 받고 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때 레퍼런스 영상을 갖다가 확실하게 받고 네, 여기에서 이제 이분들이 말했던 예산이 얼마더라도 이런 영상은 안 되는 거면 안 된다고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손해를 안 보실 거예요. 안 되는 거 예시 한번 들어줄 수 있나요? 제가 이게 그 어떤 모 금융회사에서 네. 그 드라마 형태로 이제 그 내부 교육 영상을 찍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직원, 거기 나오는 배우가 8명 정도 되고 경찰차 오. 나오고 뭐 장소 우와. 뭐 납치되는 장면 나오고 영화 이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예산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네. 오.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럽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아. 내부 직원들을 배우로 쓰시는 건 어떠냐 했는데 조금 이제 흐지부지 됐죠.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고, 자 이제 작업 문의가 들어왔으면은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결제를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크몽에서 결제를 하실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리 프로덕션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프리 앞에 붙었으니까 프로덕션 앞에 프리란 말 붙었으니까 프로덕션 이전에 하는 작업들이 다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먼저 클라이언트한테 보내고 클라이언트가 오케이 하면은 그거를 토대로 이제 촬영 장소를 섭외를 하고 네. 이제 캐스팅을 하는데 캐스팅도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필름메이커스라는 사이트 있고 크몽에도 이제 그 배우 전문가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고 다양한 사이트에 올리시면은 한 200명 정도 지원이 오더라고요. 200명이요? 네, 영상 하나 찍는데 20, 30대 배우다 하면은 아. 200명 지원하고 보는 것도 힘들어요. 네. 아역 배우 이번에 모집했는데 거의 한 150명 또 와가지고
근데 또 메일 빨리 안 읽으면 연락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형 읽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나 일정 조율 같은 것도 다 해서 촬영에 관련된 모든 준비를 다 해주셔야 돼요. 네. 이때 잘 해주시고 프로덕션은 이제 정말 촬영하는 단계인데 모니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 오신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모니터가 나갑니다. 모니터요? 네, 외부 네. 모니터요? 네, 외부 모니터를 해서 그 큰 데서 보시게 해주셔야지 간섭이 좀 없어요, 사실. 옆에 있으면 갑자기 삼각대 잡으시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모니터를 큰 거를 많이 드리고 저희가 알파7C 같은 경우에는 HDMI잖아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외장 모니터뿐만 아니라 그 뭐 쓰세요? 홀리랜드라는 게 있어요. 홀리랜드. 네, 그걸 쓰면 이제 무선으로 전달이 되니까 네, TV 로직이라던가 뭐 스몰 HD랑 이제 홀리랜드 껴서 모니터로 전달을 이제 하는 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포스트 프로덕션은 이제 촬영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컷 편집 뭐 하고 이제 DI라 그래서 저희 그 디지털 인터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이제 색보정 작업을 하고 이제 네. CG 작업도 하고 나레이션도 녹음을 하는데 나레이션도 제가 크모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모든 게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왜죠? 네, 그 나레이션 하시는 나레이션 분도 있어요. 전문가. 네, 번역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CG 하시는 분도 있죠. 네, 이런 게 다 있고 뭐 포토샵 하시는 분도 있고 다 있으니까 내부에서 다 해결이 되죠. 네. 포스트 프로덕션 하고 나서 납품을 하면은 크몽에서 그분이 구매 결정을 해주시게 되면 네. 수익금을 전달받는 방식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영상 제작은 이런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고 있고, 네. 자 크몽 전문가 등록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냥 뭐 금방 할 수 있지만 네. 제가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되게 나쁜 놈 같네요. 제가 카테고리에 등록된 상품 수가 1,200건이 넘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네. 노출이 잘 되어야지 문의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네, 안 그러면 저도 1,200건. 네. 집념으로 한 개 한 개 다 들어가보긴 했지만 네. 사실 어떻게 그걸 네. 구분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런 네. 거를 잘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딱 들어왔을 때 이걸 하나하나 다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그걸 못 보시기 때문에 위에서 고를 수 있는 메뉴가 몇 개 없어요. 프라임, 저희가 프라임이거든요. 선택받은 자, 예, 예. 그다음에 접속 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앱만 깔아도 되죠. 세금 계산서 발행. 자, 저희가 영상 제작 회사를 하시려 그러면 무조건 세금 그 일반 과세로 가신다고 보셔야 돼요. 맞아요. 그 간이 기업 과세, 일반 입장에서도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한 그죠. 선택 네. 기준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영상물 제작이라는 그 업종으로 등록을 하게 되려면은 이제 간이가 안 되거든요. 세금 계산서 발행이 되는지, 그다음에 마스터 전문가라 그러면 판매량이 많아서 이렇게 올라가시던지. 네. 그래서 이제 넷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두 개밖에 없죠. 프라임이나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다 쌓여야 되는 거잖아요, 마스터나. 근데 접속 중이랑 세금 계산서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 게 되게 프라임은 좋고. 얼마나 해야지 되나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제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네. 네, 한번 여쭤보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 네.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문의 시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24시간이 걸릴걸요? 그래서 좀 피버제가? 자다가도 일어나서 봤습니다. 어떻게 알림을 네. 해놓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 문의 시간을 갖다가 뭐 9시부터 10시까지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24시간 해놔요. 그래서 저는 막 자다 일어나서 막 받고, 운동하다가 갑자기,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죠. 네. 그래서 뛰다가도 막 받고 이러기 때문에 네. 문의 시간을 길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썸네일도 되게 중요해요. 되게 유튜브처럼. 썸네일 진짜 네, 중요해요. 왜냐면은 잘 안 보이게 써놓거나 막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 사진 막 걸어놓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누르기 전에 고민을 하게 되니까 네, 유튜브랑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썸네일이거든요. 제목은 작고 썸네일은 크잖아요. 그래서 썸네일. 전문가님 썸네일 뭐예요? 저는 매출이 오르는 영상 제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거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네, 아.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네. 팁을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팁을. 그러면 색깔도 되게 잘 쓰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글씨 자체가 저희가 포토샵으로 만들다 보면 화면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네. 글씨 너무 큰데라고 하지만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보면 되게 작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글씨를 크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당연히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런 거는 이제 그 신고 대상이 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하는 문구를 게 이렇게 좋습니다. 딱 넣어라. 네. 큰 글씨로. 그 이제 전략인 것 같아요. 저는 안 받아요. 저는 안 가려요. 다 받거든요. 뭐 어떤 일이 들어오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다 받지만 만약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하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 뭐 이렇게 그런 B급 감성 제가 써놨잖아요. 네. B급 감성에 대한 거를 이제 제목으로 다실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수요가 있으신 분들이 눈에 딱 들어올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는 B급 것도 감성 S급 퀄리티 이거 괜찮네요. 네, 그죠. 네.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유튜브 생중계도 있고
예, 하나 이거 저희 PD님이 저기 계신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커머스 관련된 라이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걸로 이제 파고드는 것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가격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눈이 이렇게 가잖아요. 눈이 그쵸. 가는 게 썸네일, 제목 밑에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잘 설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높게 잡혀 있으면은 네. 누를 때 망설여지잖아요, 사람이. 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을 세분화하는 게 세분화, 맞아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품 구성을 세 가지로 할 수 있거든요. 네. 스탠다드, 디럭스, 프리미엄 이렇게 세 가지로 할 수 있다 네. 보니까 스탠다드에서는 조금 저렴한 거를 이제 걸면은 그거부터 뜨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잘 하시는 게 좋고 네. 제가 밑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게 있다 보니까 이거는 패스할게요. 네.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저 네. 되게 공감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 저는 네. 이제 크몽에서 네. 어떤 분이랑 영상 네. 제작을 해볼까 이런 아. 거를 결정할 때 네. 그 스탠다드 뭐 네. 디럭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써주신 분들이 네. 더 약간 관심이 가더라고요. 왜냐면 네. 기업 입장에서는 네. 그게 무슨 차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되게 자세하게 써놨었는데 요거를 이제 저희도 조금 연초에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예쁘게. 이건 제가 만들었습니다. 사실 돈을 아끼려고. 아. 포토샵으로 제가 만들어서 크몽에서 이제 또 전문가 찾아서 예,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정성이 예. 그래서 이제 보기 좋은 상품이 구입하기도 좋다라고 써놓은 게 뭐냐면은 상세 페이지를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놓고 문구를 되게 예쁘게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번역이나 이런 걸 외주로 이제 크몽에서 맡기다 보니까 네. 그 문구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되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PC 버전에서는 내용이 먼저 보이고 밑으로 이제 상세 페이지랑 영상들이 보이지만 모바일 버전에서는 상세 페이지가 먼저 보이기 때문에 아. 둘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 아, 꿀팁이네요. 그다음에 다리 없는 말이 1000명 불러온다. 이건 제가 뭐라고 쓴 거죠? 아, 그렇죠. 후기. 자, 후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별표가 왜 별이 5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별이 좋아야지 사람들이 네. 일단 구매를 누르게 되고 문의를 네. 하기 때문에 네. 그 후기가 굉장히 네. 중요하고 후기가 좋아야지만 프라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기 자체를 네. capture해서 네. 그 상세 설명에 넣어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후기란까지 내려가지도 않고.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 되게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팁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제가 크몽에서 판매를 해보면서 사실 뭐 3년 동안 뭐 강의도 팔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팔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제가 그 마케팅 회사 할 때는 상세 페이지를 저희도 팔았었거든요. 되게 정말 여러 가지 종류로 팔았지만 네. 자, 리뷰가 없으면 일단 판매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리뷰가 있어야 돼요. 네, 리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리뷰를 쌓으려면은 가장 수요가 많은 거는 영상 편집이거든요. 유튜브 편집도 있을 수 있고 촬영 그냥 해놓은 거 편집 맡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스탠다드 상품에 영상 편집을 넣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문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네. 판매가 일어나게 되면서 리뷰가 쌓이고 그때부터 진짜 하시고 싶었던 촬영도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편집을 이제 한번 넣어보시는 거. 이거는 정말 아무도 안 알려줄걸요? 아닌가요? 네. 자, 그 다음에 맞춤 견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크몽에 맞춤 견적이라는 그 탭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이제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중에 이렇게 경민님처럼 이제 하나하나 다 봐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귀찮은 게 싫어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맞춤 견적을 바로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견적을 잘 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잘 확인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일을 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복사 붙여넣기 안 하는 거. 네, 저희도 이제 문의 들어올 때 보면 복사 붙여넣기 했는지 안 했는지 알거든요. 복사 붙여넣기 했다 그러면 이제 저희도 조금 안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답변하는 것처럼 맞춤 견적 넣었을 때 클라이언트 분들도 보시면은 이게 복사 붙여넣기 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글자 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어서 아주 간단한 회사 소개 정도야 복사 붙여넣기를 하겠지만 그거 외에 저희가 처음에 맞춤 견적에서 일을 딸 때는 되게 상세히 답변을 드렸어요. 이런 거에서 비용이 나오고 네, 이런 정도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촬영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잘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아마 제 PPT 마지막일 텐데 이런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네. 잠시만요. 한 번만 살짝 넘겨볼게요. 하나 더 있구나. 죄송합니다. 네. 하나 더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크몽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저희도 플랫폼 여러 개 써봤거든요. 네. 저희도 되게 많이 써보고 많아졌지만 자, 일단 크몽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광고비가 안 들어요. 네, 광고비를 이제 크몽에서 광고를 하실 수 있죠. 크몽에서 광고를 할 수 있지만 네. 그 별도의 광고비를 받지 않고 크몽에서 시기별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광고를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페이스북에서도 광고가 자동으로 나오기도 해서 네. 제가 노출되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광고비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N 포털에서 이제 키워드 광고 돌려보셨으면 아시겠지만 9시부터 12시까지 하면 10시에 이미 다
소진이 돼요. 다 누르셔갖고. 그런데 전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돈 날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광고비 절감하실 수가 있고, 구매 결정이 되면 전문가 마일리지를 받는데 이거를 가지고 광고비를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크몽에서 판매만 잘해도 광고비를 번다라는 거, 이런 게 있고, 광고 효율성이 확실히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좀 저렴하고, 저희가 광고를 몇 번 돌려봤는데 문의량이 되게 달라지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또 좋고, 분쟁이 이제 생기지 않아야겠죠. 분쟁이 저는 한 번도 생긴 적이 없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크몽 내에서 결제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크몽 통해서 결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결제 시스템이 되게 좀 복잡하잖아요. 원래 카드 결제를 원하면, 저는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 결제기를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뭐 회사에서 카드로 쓰셔야 될 때 그런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크몽에서 그냥 결제하면 카드로 하실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되게 편해서, 네, 저는 굉장히 전 사실 스튜디오 누가 오셨는데 그때 카드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제 어떻게 하죠? 그러길래 그 크몽으로 좀 해달라고 해서 받은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크몽으로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빨리 끝내고 싶으시죠? 자, 제가 바로 할게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영상 제작 회사를 되게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되게 많아요. 되게 예민하시고, 막 네. 저는 그분들 예술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살아남는 방법은, 저는 예술을 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랑 싸우는 분 진짜 많이 봤어요. 막 엄청 막 싸우고, 막 이거 막 하다가 막 손가락 잡으면 집에 간다고 막 그러고, 막 밥 안 준다고 갑자기 일어나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고객은 저희한테 왕이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A더라도 고객이 원하면 저는 B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막 이런 하소연을 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영상 제작사가 많았다라고 해서, 네. 고객이 원하고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되지 않는다면은 저희는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뭔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저희는 무조건 해준다. 그런 게 있고, 센스 있는 업체가 살아남는다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일단은 고객은 귀찮지 않으려고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대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충 말을 해도 저희는 그거를 빨리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충 막 이렇게 막 카카오톡으로 수정 요청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막 전화로 20분 동안 말씀하시면은 그걸 대충 다 생각을 해놨다가 이제 딱 센스 있게 알아서 잡아주는 거, 어떤 거 원하는구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계속 붙잡아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이런 위에서의 태도에 있는데, 자, 크몽에 1200개 넘는 업체 있고, 사실 저희 선배들이 뭐 하는 회사들만 해도 10대 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선택지가 있고, 저희가 거기서 한 번 일을 저희가 했으면은 계속 같이 할 수 있게 같이 하실 거죠?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네. 저희는 이제 다른 회사들은 보통 그 사업은 되게 크게 써놓잖아요. 고객 만족. 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영상 제작 업체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그런 거 아닌가, 네, 생각을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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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크몽 꿀팁까지 만나보셨고요. 오늘 시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소니코리아에서 특가 판매가 진행됩니다. 알파7C부터 GM렌즈, 사이즈 렌즈, 다양한 렌즈에 대한 특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내일 시청하신 분들께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고요. 그러면은 그 링크를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실 수도 있고, 동일한 상품과 가격을 소니스토어 압구정 매장에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발송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 사셔야겠네요. 네. 정말 네. 특가니까요. 꼭 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세미나는 마치고요. Q&A 세션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하면서 다양한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를 가져와서 전문가님과 함께 Q&A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소니 미러리스 풀프레임 카메라는 실내 야외 촬영 시에 화이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고 찍어야 하나요? 네, 일단은 그 모드 안에서 화이트 밸런스 들어가셨을 때 모드 안에서 이렇게 태양광도 있고 형광등도 있고 해서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켈빈 값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K라고 써 있는 애 들어가시면은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바꿔서 많이 촬영을 하고, 야외에서는 보통 5,500을 놓고 실내 가면 3,200이다라고 하지만, 그랬을 때 색깔을 이제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서 자기가 봤을 때 가장 흰색이랑 맞는지를 이제 파악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 뭐 좀 큰 촬영장 나가면 이제 색온도계가 나가기 때문에 색온도계로 이렇게 재기도 하고 네. 이제 뭐 방송국에 좀 오래 있으셨던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그 모드에서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를 누르게 되면은 사진을 찍어주거든요. 흰색 벽에다가 사진 찍으면은 그게 가장 흰 색깔로 표현되는 걸 맞춰서 잡아주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저는 K 값으로 놓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럼 켈빈 값. 실내 야외 구분 없이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야외는 근데 바꿀 일이 없습니다. 5500이면 딱 색깔이 맞아서. 근데 실내 같은 경우에는 뭐 LED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형광등이나 뭐 텅스텐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보면서 많이 하고요. S로그일 때는 색이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감마 어시스트를 키기도 하지만 저는 그럴 때는 다 꺼버린 다음에 픽처 프로파일을 끄고 그 다음에 가장 실제 색이랑 맞는지를 먼저 파악하면서 켈빈 값을 잡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키죠, 모드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문가용 말고 여행 가서 잘 찍고 싶은데 일반인은 어떤 모델을 쓰면 될까요? 네, 알파 7C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만약에 조금 그 가격적으로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요거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알파 6600 네, 추천드립니다. 왜죠? 일단은 제가 알파 7C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풀프레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 크롭 바디도 풀프레임의 그런 bokeh 표현이라던가 그런 화각 때문에 그래서 알파 7C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 네. 6600을 추천드린 이유는 뭐 만약에 비용을 아끼려고 하면 6400도 괜찮거든요. 근데 네. 6400은 손떨림 방지가 없습니다. 6600은 손떨림 방지도 있고 AF 네. 트래킹도 다 들어갔기 때문에 특히 초보자분들이 처음 시작하실 때는 AF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혼자 다 못 잡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알파 7C라던가 6600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여행 가실 때 영상을 촬영하시려면은 컴팩트함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컴팩트함, 원핸드 풀프레임 컴팩트 카메라인 알파 7C를 저도 추천드리고요. 추가적인 홍보로 여행 브이로그 촬영법이 궁금하시다면 알파 아카데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PD님, 감각 있는 영상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네.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구도는 약간 타고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구도를 잡는 건 타고나는 게 있지만 그게 이제 타고난다는 게 깨우치는 게 되게 좀 걸리는 것 같거든요. 어디에 놨을 때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많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진짜 그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촬영을 하시는 거는 이제 구도를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거, 많이 찍어보시는 거랑 네. 남의 걸 많이 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뭐 넷플릭스 드라마라던가 유튜브에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남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베껴보는 거, 싱카피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영상에서는 사진에서는 이제 색감이라고 한다면 네. 제가 영상을 잘 모르지만 네. 영상을 때깔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때깔을 잘 뽑는 그런 좋은 때깔, 나만의 네. 때깔을 찾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좋은 때깔을 만드는 거는 일단은 렌즈 선택이 되게 중요하죠. 렌즈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것도 중요하고 이제 색을 갖다가 얼마나 만질 수 있느냐 그거가 이제 또 이렇게 좌우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색을 만진다는 거 안에 조명이 있습니다. 조명을 치고 안 치고의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선명함이 다르기 때문에 조명도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조명까지.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촬영 업체라 그러면 막 카메라 없어도 된다고 많이 하시잖아요. 네. 렌트해서 써도 된다고 하지만 미러리스 카메라는 무조건 한 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연습을 하고 자꾸 찍다 보니까 이제 대충 구도도 잡게 되고 많이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알파 7C 하나 구입하시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GM 렌즈 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제품은 어떤 건가요? 저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만 산다면 GM 렌즈. 네. 2470이죠. 2470이죠. 화각 때문에. 네. 근데 뭐 짐벌에서 하겠다. 짐벌을 난 정말 많이 쓸 거야. 맨날 짐벌 두고 다닐 거야. 하면 1635가 나으실 거고요. 그렇죠. 이게 용도에 네. 따라서 다르실 것 같은데 뭔가 그냥 기본 렌즈 하나를 꼭 사야겠다. GM 네. 렌즈 중에 그러면 네. 2470 GM이 될 것 같고 뭔가 인물을 주로 네. 잘 예쁘게 찍어보고 싶다. 그러면 단렌즈는 네, 85번. 필수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2470을 계륵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네,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네, 네. 이게 정말 뭐 있으면 불편하다라는 게 그냥 무겁다라는 거고 그냥 없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 뜻은 그러니까 하나만 사야 된다면 2470 GM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렌즈에서 네. 하나를 뽑자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 뽑는 게 되게 어려운데 사실 24GM 써보셨나요? 되게 24GM 이요? 예, 엄청 좋거든요. 화질도 좋고 AF도 좋아서 사실 저는 24mm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게 왜냐하면 사진 연습 같은 걸 할 때 무조건 사람한테 다가가서 찍어도 되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면 이렇게 찍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자신감을 키우는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바로 그냥 뭔가 실전에서 써야 된다 하면은 85GM이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GM 렌즈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질문 주셨는데 음식 사진을 찍을 때 인물 익스트림 클로즈업 그리고 작은 물체 같은 걸 찍을 때 쓰는 렌즈도 추천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음식이랑 일단 그 작은 물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음식을 찍을 때는 보통 35mm 많이 쓰시죠. 왜냐하면 화각이 넓기 때문에 어디에서 찍기에도 좋아서 35mm가 좋고, 작은 물체를 찍는다는 건 접사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이제 90mm 마크로가 있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최단 초점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마크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짧기 때문에 그런 걸 촬영하시기가 좋고 무조건 삼각대가 있어야 됩니다. 마크로 상태에서는 매크로라고 있나요? 네, 이게 붙어서 매크로 다, 그 삼각대가 있어야지 그 흔들림을 이제 잡아줄 수가 있어서 꼭 삼각대가 필요합니다. 네. 인물 익스트림 클로즈업은 그럼 익스트림 클로즈업 하면 눈을 정말 당겨서 찍으시겠다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뭐 70-200이죠. 예, 그럴 때는 그쵸? 70-200이 좋습니다. 네. 특히 망원 렌즈 같은 경우에는 압축력이 인물 사진을 더 돋보이게 해주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니 α7 R4랑 2470GM을 대여해서 써보려고 하는 소니 왕 초보이신데요. 가장 쉽게 오토로 잘 찍을 수 있는 세팅이 있을까요? 자, 일단 죄송하지만 오토로 놓게 되면은 좀 촬영이 잘 안 나오는 게 되게 높아요. 왜냐면 오토라는 거는 노출을 자동으로 잡아주잖아요. 저희가 야외에 있다 실내 쑥 들어가면 갑자기 막 빛 바뀌고, 화이트 밸런스 오토 돼 있으면 딱 돌렸는데 형광등 쪽 찍으면 갑자기 파란 색깔로 바뀌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모드는 매뉴얼로 놓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니까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은 셔터 스피드가 고정이거든요. S로그로 찍겠다 하면 ISO 뭐 500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조리개만 딱 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또 잊지 말아야 할 알파 아카데미. 알파 언제든지 아카데미. 열려 있습니다. 그 들어가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휴강 중이니까요. 온라인 알파 아카데미로도 다양한 온라인 강좌들도 무료로 시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을 만나고 하나 더 있다고 해서 아까 요즘 SNQ 모드에 대한 질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맨 밑에 쪽에. 잠시만요. 네. SNQ 모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네. 어떤 건지. 자, 이게 SNQ가 슬로우 앤 퀵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희가 촬영을 할 때 프레임 레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1초에 몇 장의 사진이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데, 슬로우 모션을 갖다가 이제 압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0프레임으로 찍으면은 그거를 24프레임으로 돌리면 1초에 120장 지나가는 게 1초에 24로 바뀌게 되면서 5배 정도 되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애초에 SNQ로 찍으면 슬로우 모션으로 바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후반에서 따로 돌리지 않아도 슬로우 모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SNQ 모드를 사용하면은 후편집에서 굳이 슬로우를 걸어줄 필요 없이 찍으면서 동시에 슬로우로 촬영을 할 수 있게 되는 모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은요. 요즘 영상이 대세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진에서 영상으로 넘어가는 추세인데, 카메라는 매체는 같지만 둘의 성격이 많이 다른데 사진에서 영상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팁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사진에서 영상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빨리 적응하시잖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그 카메라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빨리 적응을 하시지만 그 구도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구도가 아무래도 이렇게 저희 영상에서는 약간 한정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헤드룸이 너무 많으면 일단 이상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영상을 주변에도 이제 사진 작가님들 이제 영상 하겠다 그러면 제가 조금씩 도와드리지만 영상 구도에 이렇게 잘 잡는 방법을 좀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사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모델 이렇게 그 디렉팅을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는 이제 또 이점이 있지만 사운드에 대해서 생각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영상에서는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조금 그동안 많이 안 하셨던 영상 구도라던가 움직임, 사진에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움직임을 만드는 걸 연습하시는 거. 그다음에
음향 같은 거 잡는 거를 이제 좀 네.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사진은 정지되어 있는 화면을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사진에 되게 적응이 돼 있으시면은 영상으로 넘어가실 때 어떻게 영상을 잘 찍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바로는 영상은 움직이는 화면을 담는 거라는 점을 인지를 하고 움직임, 무빙을 많이 다양하게 주려고 하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장면도 다양한 앵글에서 촬영을 하면은 네, 좀 맞습니다. 풍부한 영상을 네. 만드실 수 있다는 거. 이런 내용도 알파 아카데미에서 네.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그 사진 하시는 분들이 그 많이 지우시는 거 아시죠? 어차피 하다가 막 찍고 나서 뒤에 뭐 걸렸네 하면 지우시거든요. 아, 포토샵으로. 예. 영상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찍을 때 잘 찍어야 된다는 거. 음. 그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Q&A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오늘 이렇게 같이 소니코리아랑 크몽이 영상 제작하시는 전문가분들을 더 가까이서 만나뵙기 위해서 세미나를 진행해봤는데요. 오늘 소감이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뭐 지금 화면을 통해서 만나 뵙고 있지만 네, 정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크몽 메시지로 연락 주셔도 되니까 네,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영상 제작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영상 제작 전문가분들 화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화이팅! 그러면 오늘 여기서 저희 소셜 살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